자, 여러분, 8주차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8주차 같으면은 중간고사를 봐야 될 시기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을 하는 바람에 중간고사를 지금 칠 형편이 못 됩니다. 내가 강의 계획서에서도 기말고사의 이제 비중을 80%를 명시를 해가지고 기말고사에서 이제 시험을 치고 대면으로 시험 치고 이제 성적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못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이제 검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내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이 홈페이지에 이 맨 밑에 이 시험 문제라고 하는 링크가 있다 그랬죠, 그죠? 시험 문제 링크가 있고 이 중에 보면은 그동안에 자바 기출 문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을 잘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요 시험 문제를 갖다가 요 중간고사 부분들 이렇게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문제들을 갖다 일단 프린트를 하세요.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프린트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풀어보라는 거죠. 손으로 쫙 풀어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맞췄는가 안 맞췄는가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컴파일하고 실행하면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제를 틀렸다 그런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프린트문을 끼워 넣어 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로컬 베리어블이라든지 이제 포멀 파라미터 값을 출력을 함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다음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결과값이 일치하는가 이런 걸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바 프로그래밍 실력을 이제 늘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제발 좀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2003년도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문제, 이거는 이제 리커시브 펑션에 대한 문제네요. 이제 피보나치 수열 잘 이해한 사람들, 리커시브 펑션 짜는 법 잘 이해한 사람들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면은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스택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 스택 클래스는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스택 클래스가 아니라 약간 엉터리 스택 클래스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엉터리 스택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면서 실행 과정을 갖다가 잘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이런 거를 확인하는 문제니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문제는 이 노드라고 있는 게 보이니까 우리 스택 만들 때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스택을 만드는 경우 그런 거 잘 이해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요 네 번째 문제는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에 대한 문제네요. 내가 2학년 2학기 C# 수업 시간에 이제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 후반부에 했습니다. 우리도 이 수업의 후반부에서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그동안 배운 범위에 들어가는 문제들은 풀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는 또 안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풀어보면 되는 문제고 어쨌거나 여러분들 요 시점 중간고사 기간을 시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학습 활동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들 중간고사 문제들 한번 꼭 좀 풀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이 시험 문제 푸는 거 성적 잘 봤자 풀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풀어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력 향상을 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좋은 회사에 취업하려고 실력 향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적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프로그래밍 실력만 뛰어나면은 좋은 회사 가는데 참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회사에서 면접 볼 때도 대충 몇 마디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얼마나 잘하는가 금방 그 인사 담당자들이 확인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나도 예를 들어서 학생들 이렇게 대화를 몇 마디 해보면은 이 친구는 코딩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 그냥 성적만 좋고 뭐 필기 시험만 잘 치는구나 이런 게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 노력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시험 문제 다 푼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실력은 엄청나게 좋아질 거예요. 실력 키워가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됩니까? 뭐 인생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서울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올라간 김에 이제 여러분들 졸업생이랑 4시 요새는 이제 4인까지만 모일 수가 있으니까 4시서 이제 저녁에 회식을 하고 왔어요. 그 같이 만났던 친구들이 한 명은 삼성전자 다니고 한 명은 하나은행 다니고 한 명은 하나투자신탁이라고 하는 회사를 다니는데 뭐 돈들 나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그래서 뭐 술 먹을 때도 안주도 좋은 거 먹고 그다음에 술도 일반 소주 안 먹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비싼 술 먹고 이렇게 인생을 즐길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시험 문제 하나하나, 요 시험 문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월급 액수를 결정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꼭 좀 제발 좀 이 문제들 다 풀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로 잠시 잔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네릭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에서는 제너릭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8주차 1교시, 2교시, 3교시 아마 3교시까지 다 쓰게 될지 아니면 1, 2교시에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너릭 클래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너릭 클래스 뭐냐? 논리적으로 똑같은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데이터 타입 다루는 그 작업을 하는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타입이 다른 경우에 다른 데이터 타입들을 갖다가 좀 어떻게 좀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컬렉션 객체를 만들 때 쓰는 그런 테크닉을 갖다가 제너릭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너릭 클래스를 안 쓸 때에 비해서 제너릭 클래스를 쓰게 되면은 무진장 많은 양의 복사하는 행위를 갖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똑같은 코드, 복사된 코드가 여러 군데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이제 메인터넌스, 나중에 보수 유지 보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다가 야기시키는 게 복사이기 때문에 복사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항상 코딩을 하면서 신경을 써야지 됩니다. 신경 써가지고 이제 복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만든 제도가 제너릭 클래스입니다. 이 제너릭 클래스도 이제 자바 초반기에는 이런 기능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없었는데 내 기억으로 자바 1.4인가 1.5 버전부터 이제 제너릭 클래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아주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제너릭 클래스는 C++ 같은 언어에서는 템플릿이라고 하는 템플릿 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문법적인 기능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템플릿 C++에서 일처리하는 방식이랑 이제 자바에서 일처리하는 방식은 내부적으로는 틀려요. 내부적으로는 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목적은 똑같습니다. 범용성을 갖도록 다양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컬렉션 객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제너릭 클래스입니다. 자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모든 컬렉션 객체들, 벡터라든지 뭐 어레이 리스트, 그 다음에 스택, 큐 이런 컬렉션 객체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이 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컬렉션 객체가 제공이 되는데 그런 컬렉션 객체들이 다 제너릭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너릭 클래스를 만드는 법, 제너릭 클래스를 사용하는 법에 빨리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8주차 1교시 수업은 제너릭 클래스가 필요한 이유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스택을 무진장 많이 만들어 봤었는데요. 그 스택 중에서 제일 간단한 스택을 대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에 스택 만든 적이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간단한 스택입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너럴 클래스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 플러스를 띄워서 자, 테스트 스택을 꺼낸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컴파일하고 다음에 실행시킵니다. 이렇게 좀 나왔죠,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택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만든 스택은 그냥 스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스택은 무슨 스택이냐? 우리 이 스택에다가 뭘 집어넣었죠? 10, 20, 30 혹은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정수들을 집어넣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택은 그냥 스택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인티저 스택이다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인티저 스택. 이 스택은 사실은 정수를 처리하기 위한 스택이기 때문에 인티저 스택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 프로그램도 바꿔야지 되겠죠, 그죠? 스택 클래스 바꿔야 됩니다, 그죠? 인티저 스택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그죠? 바꿔놓고 한번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이 인티저 스택 이름 백은 없애버리고 여기 에디트 플러스에서는 파일 이름이랑 클래스 이름이랑 같아야 되니까 이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스택 바꿔주고 그다음에 얘는 없애요. 그래서 다시 컴파일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다시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하고 파일은 바뀌었으니까 새로 고치면 되겠죠, 그죠? 인티저 스택 파일 한 다음에 컨스트럭터 이름이 인티저 스택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도 이렇게 바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실행시킵시다. 자, 그랬더니 실행이 됐습니다. 자, 내가 굳이 이 스택 이름을 인티저 스택이라고 바꾼 이유는 이 스택에다가 푸시팝을 하는데 12, 10이 아니라 실수를 넣고 싶어서 그래요. 자, 실수를 넣고 싶은 스택을 내가 만들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하고 싶으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더블 스택 C new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여기서는 인티저 스택 두 개를 만들었지만 굳이 이제 더블 스택을 그냥 하나만 만들어 쓰겠습니다. 자, C. push 34.56 그다음에 컨트롤 C 가지고 이제 여러 개를 푸시를 해보자 하는 거죠. 13.98 93.21 자, 이 스택의 특징은 뭡니까? 이 스택의 특징은 아까 스택이랑 다르죠, 그죠? 여기는 10, 20, 30 이렇게 정수를 넣는데 얘는 실수를 집어넣고 싶다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얘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더블 x는 c.파 이래가지고 스택에서 팝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팝을 한번 더 해보고 팝을 또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C에서 피크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면은 A, B 값은 뭐 이제 아까 나오는 거랑 똑같을 테고, 이 C 값, 스택 C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값, 뭐가 출력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푸시한 다음에 팝 두 번 했으니까 꼭대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꼭대기에 23.87이 있겠죠, 그죠? 23.87이 찍혀 나와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실수를 저장하기 위한 스택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거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논리적으로 하는 행동은 인티저 스택이나 더블 스택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죠? 똑같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얘를 복사를 하는 겁니다. 뭘 복사를 합니까? 인티저 스택을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더블 스택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더블 스택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블 스택 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새로 고침 해가지고 더블 스택 해봅시다. 야, 이거 보니까 클래스 이름 뭐로 해야 되겠죠? 더블 스택 컨스트럭처 이름 뭐로 해야 되겠죠?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 더블 스택 더블 스택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더블 스택을 만들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는 행동 양식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잘 봤더니 뭐가 하면 다르냐 봅시다. 요거 데이터 저장할 때 인티저 저장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이제 실수를 넣을 예정이니까 이거 더블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더블로. 이거 더블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탑 값은 뭐 인덱스 값이니까 이건 인티저 그냥 있어도 되죠, 그죠? 사이즈 값도 그냥 있어도 되고. 자, 이니셜라이즈에 0 넣느냐, 0.0 넣느냐 이건 뭐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자바에서는 초기화가 배열의 초기화가 되니까 굳이 안 넣어도 큰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문다니까 사실 이 문장이 없어도 큰 문제, 이 덩어리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에러, MT 에러 출력하는 것도 똑같은 메커니즘을 출력하면 될 거고요. 또 밑으로 쭉 내려가 봅시다. 다 똑같아요. 여기 배열 만드는데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인티저 어레이가 아니라 더블 어레이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푸시를 하는데 푸시하는 아규먼트가 타입이 뭐여야 됩니까? 인티저가 아니라 이게 더블이어야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팝했을 때 리턴하는 결과가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더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더블.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 s탑에 있는 값을 잠시 보관했다가 리턴해야 되니까 여기를 더블로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더블로 바꿔줘야지 되고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고 난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 봅시다.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23.87 제대로 나왔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주 쉽죠, 그죠? 아주 쉽게 더블 스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막 스택을 사용하다 보니까 또 어떤 욕심이 생기느냐? 어떤 욕심이 생기면 스트링 스택을 한번 또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스트링 스택. 그래서 내가 스트링 스택 d new string 스택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d 푸시랍니다. 푸시 푸시 이제 여러 번 해야 되니까 푸시 하나, 둘, 세 개만 합시다.
파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파 해보자. 그러고 나서 푸시도 팝도 한번 해봅시다. d.팝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d스택은 스트링 스택이죠, 그죠? d스택에 있는 맨 꼭대기에 있는 값을 한번 출력해 봅시다. 뭐가 출력이 돼야 되겠습니까? 푸시 팝 한번 했으니까 꼭대기에는 리가 남아 있겠죠, 그죠? 이거. 자, 스트링 스택 만들려고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전과 동일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조금 전에 동일한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어떡합니까? 여기 인티저 스택 점 자바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고 복사본에다가 인티저 스택이 아니라 스트링 스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스트링 스택을 갖다가 코딩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새로 고침하고 스트링 스택 꺼내와서 아까 여기 스트링 스택 이렇게 바꿔줍니다. 요 컨스트럭터 바꿔주고 요 컨스트럭터 바꿔줍니다. 자, 이거 바꿔준 다음에 자, 코드를 이제 손을 봐야 되는데 얘 그대로 있어야 되고 얘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 이제 인티저의 배열이면 안 되죠, 그죠? 인티저 배열에 버렸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거 스트링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요랬을 때 요 S의 정체를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까 그 7주차 3교시 수업 시간 때 오브젝트 어레이 만드는 적이 있었죠,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스트링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의 배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트링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의 배열로 만들어 주고 그런 다음에 쭉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 자리를 스트링으로 이렇게 바꿔줘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스트링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스트링 이렇게 집어넣고 바꿔주고 이 리턴 스트링 해야 되겠죠, 그죠? 스트링 요거 잠시 보관하는 밸류도 스트링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피크 함수의 리턴 타입도 스트링. 아이고 이거 잘 하는지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스택 클래스를 갖다가 더블 스택이랑 스트링 클래스 두 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 일이 굉장히 단순 작업이었었죠, 그죠? 뭡니까? 복사해가지고 일부분을 고친 거였었습니다. 이런 행위 아주 안 좋은 행위입니다. 프로그래밍 할 때. 왜 안 좋겠습니까? 이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 복사를 이렇게 이제 두 개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뭐 부계 스택 뭡니까? 책을 쌓아놓는 거예요. 책을 막 쌓아놓을 때 북스택. 그 다음에 뭐 타워, 하노이 타워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스톤, 돌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돌의 스택, 스톤 스택도 만들어줘야 돼요. 뭐 사람들을 또 쌓을 일이 있으면 사람 스택, 퍼슨 스택도 만들어줘야 되고 자동차를 쌓을 일이 있으면 자동차의 스택, 카 스택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거 만들 때마다 계속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서 일처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나중에 이런 스택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마음이 바뀌느냐? 여태까지 짰던 스택 알고리즘이 너무 안 좋더라는 거죠. 지금 이 스택 알고리즘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가 짰던 스택 알고리즘에서 제일 단순한 나쁜 거였었죠, 그죠? 그 전에 그 이후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글로벌 어레이도 했었고 링크드 리스트로도 만들어 봤었고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던 사람이 내가 잘못 짜고 있구나 이걸 느낀 다음에 어떡하느냐? 에라 다 뜯어고치자. 어떻게 뜯어고치자는 거예요? 여태까지 스택 짰던 알고리즘을 다 링크드 리스트 스타일로 바꾸자.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한 군데만 고쳐서 될 일입니까? 아니죠.
세 군데 가서 다 고쳐야 되죠. 다 고치는 작업 중에 막 얼마나 뭡니까 막 중복되고 뭐 또 차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 헷갈리면서 뭐 잘못 치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뜯어 고치는 행위를 메인터넌스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인터넌스 유지보수한다. 소프트웨어를 한번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뜯어 고치면서 알고리즘을 바꾸는 행위를 갖다가 이제 유지보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복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유지보수할 때 엄청난 어려움을 갖다가 겪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에다가 복사를 했는지, 지금만 하더라도 내가 더블 스택이랑 스트링 스택을 갖다가 내가 혼자 짜면서 금방 복사를 해놨었지만은,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복사 위주로 일 처리를 하다 보면은 원본 프로그램 짠 사람이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누가 복사해 갔는지도 심지어 몰라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복사는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대의 적이다. 이거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포트 낼 때 절대 복사해서 내면 안 됩니다. 복사해서 냈다가 나한테 들키면은 박살납니다. 하여튼 복사하는 행위. 여러분들 IT 업계에서 먹고 살려고 마음먹으면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사를 하고 싶으면은 원본을 짠 주인한테 가서 설명을 듣고 잘 이해를 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다시 쳐야지 돼요. 다시 치는 거는 그건 괜찮습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뭡니까 지식을 갖다가 응용을 하는 거지, 그거는 복사한 게 아니에요. 남이 짠 걸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직접 이렇게 이용하는 거, 그건 괜찮습니다. 그냥 통째로 복사하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은 행위다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스트링 클래스를 만들어서 컴파일을 하고, 자, 스트링인 경우에는 초기화를 시킬 때 어떻게 초기화를 시켜야 되느냐? 초기화를 시킬 때 여기다가 널로 초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어놨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컴파일하고 다 실행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자, 킴, 리, 팍 푸시한 다음에 팍하고 난 다음에 꼭대기에 보니까 리가 나온 게 맞더라 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있죠,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C++인 경우는 템플릿, 우리 자바 같은 경우는 제네릭 클래스, 자바나 C샵에서는 제네릭 클래스다라고 이름 붙인다는 겁니다. 요거 오늘 8주차 1교시 수업은 제네릭 클래스의 필요성, 지금 이렇게 짜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짰을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 짤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보자,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한 것이고, 요거 8주차 2교시 수업 시간에 이거 제네릭 클래스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